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명운을 아는 지혜 팔자명리학 제19강이 되겠습니다. 격국책의 5번째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정제격입니다. 지난 18강 때는 이제 편제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19강에서는 이제 정제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격은 편제격과는 조금 다른 그런 재성을 가진 격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격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요. 정제격은 만민영의 삼명통회에 나와 있는 정제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제격은 주인이 성실하고 일을 하는데 검소하고 절약하며 타고난 천성이 총명한데 다만 인색함이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한다면 정제격은 편제격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편제격은 주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굉장히 모험적인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는 격국이겠고요. 반대로 이제 정제격은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주로 앉거나 또는 한 가지 일을 통해서만 재물을 모으고 또 돈을 모으는데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위험한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노력으로만 노력에 의지해서만 재물을 불린다라고 하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토지 주택과 같은 이제 부동산처럼 상대적으로 고정된 돈이나 재산을 대표하거나 노력해서 모은 그런 이제 재산을 나타내죠. 그래서 정제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근면하고 또 검소하고, 그러니까 같은 그 재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편제격인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물을 불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제격인 사람들은 최소한 자신의 노력이 들어간 이후에 소득으로 얻은 또는 이제 재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위험이나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그런 투자는 가급적 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전에 대한 애착도 있고 또한 가정생활을 중시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또 믿음이 있고 성정이 온화하고 성실하고 또 바르고 바른 것을 지키고 아첨하지 않고 역량에 맞게 실행한다. 그래서 정제격인 사람의 이 재물관은 주로 이제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는 그런 유형의 격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제격 사람은 비교적 이제 본분을 잘 지키기 때문에 변화나 추진 또 앞일에 대한 어떤 성정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뭔가 막 일을 막 벌리고 어떤 계획을 많이 세워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기보다는 본인의 주어진 과업이나 본인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자신이 최대한 성실하게 일해서 얻게 되는 그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그 재물을 늘려나가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극적인 표현력이나 이제 성과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여기는 이제 삼명통의 논정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남자가 재성이 많고 몸이 약한 것을 만나니, 그래서 이제 일간을 말하겠죠. 몸이란 아내 말을 치우치게 듣는다. 재성이 자리를 얻고 아내 때문에 부자가 되고 가문을 이룬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정제인 경우의 사람들은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제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노력보다는 특히 이제 일간이 약한 사람, 정제격이긴 하나 일간이 약한 경우는 어떤 부인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 가업 또는 이 가정이 크게 이제 성장하느냐, 재물을 많이 모으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정제는 남자의 명예 형국으로 보면 육친 관계에서 아내를 나타내거든요. 정제는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그래서 이제 정제도 아내의 재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격은 명예 주인과 함께 하는 아내의 상황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격을 가지고 있는 남자의 명예 형국을 분석할 땐 반드시 아내와 어떤 관계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의 이 사주의 관계에서 이 남성이 정제격인데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부인이 강한 유형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이 약한 일간을 가진 남자의 명예 형국을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러면 남자는 돈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을 벌이지만 크게 재물을 못 모으지만 이제 부인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재가 많고 일간이 약한 남자의 명은 개성이 비교적 온유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진취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가정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지에 그 일간의 이제 지지가 되겠죠. 일지에 비겁이 이제 일간이 그러니까 나를 바치는 이제 그 일간의 일지의 지지에 비겁이 자리 잡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 유능한 배우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제격인데 비겁이 일지에 들어와 일간 지지에 비겁이 들어올 경우에는 부인의 도움을 크게 받습니다. 사주를 풀 때. 그리고 재가 많고 일간이 약한데 거기에 이제 관살까지 껴있다. 살일 중에서 관살이 껴있을 때는 아내를 두려워하거나 엄한 아내를 얻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처가 되는 거죠. 공처가. 그러니까 남자가 재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격이죠. 특히 이제 정제격인데다가 관살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일간이 약한 경우, 본인이 약한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 부인이 좀 강한 여자가 들어오죠. 그런 경우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약한 재성을 부인이 살려서 부인이 가정 경제를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격을 이루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명통의 논정제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면요, 재성이 때를 얻어서 왕성함을 타야하며 편벽된과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올바름이 혼란스럽지 않고 중첩된 것이 많이 보이지 않으며 스스로 일간에 힘이 있는 것, 이 모두가 복을 생기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삼명통의 논정제에 있는 이 격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정제격을 이루는 내용을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성공적인 재성의 형국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재의 형국이라는 걸고 얼만큼 재물을 또 재산을 많이 모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이제 제 형국에서 성공적인 재가 되냐면, 첫째는 때를 얻어야 된다는 거야. 때를 얻어서 왕성함을 타야 된다는 거야. 소위 타이밍이죠. 주역에서도 우리 시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때, 그리고 하늘의 때를 알고 사람이 계획해서 그 일을 시행해야 되는 때, 이게 맞으면 항상 성공해요. 그래서 역사의 주역에서 보면 이제 역성혁명, 잘못된 그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이 내리잖아요. 근데 그 왕이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을 이제 그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힘들게 할 땐 그 왕자에서 쫓아내죠. 그게 이제 역성혁명인데, 그런 게 하늘의 때와 사람의 때와 일의 때를 다 보고요. 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명리도. 때를 얻는다는 게 뭐냐. 이건, 그 삼명통의 논정제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지에, 그러니까 월지의 지지가 되겠죠. 월지는 보통, 월령을 말하거든요. 월지에 재와 간이 없으면 때를 얻고 자리를 얻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시주가 되겠죠. 시주의 지지. 재와 간이 앉으면 이루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때를 얻는 것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때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리를 얻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때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그러니까 때를 얻는 것, 그러니까 때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사업을 해야 할 땐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할 땐가,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벌려야 될 건가, 아니면 지금 잠시 쉬어야 할 땐가, 아니면 내가 누구하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일을 벌려야 할 땐가, 이게 혁명할 때냐,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할 때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예, 두 번째 성공적인 제 형국에서는 편벽됨과 올바름이 혼란스럽지 않고 중첩되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격국의 중심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십신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행에서는 쟤는 일간이 상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간이 내가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 일간이 이제 쟤를 상극하기 때문에 관건은 여전히 일간이 강거나.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재성을 컨트롤할 수 있지. 내가 약하면 재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간이 재성을 컨트롤한다는 거는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돈을 끌어오고 모으고 불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논정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쟤는 마땅히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감추어지면 풍부하고 두터우며 드러나면 떠다녀서 흩어져진다. 이게 이제 재성이 비겁을 비겁이라는 게 뭐예요? 비겁은 오행으로 보면 비견과 겁재가 재성, 편재하고 정재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성, 편재나 정재가 겁재를 만나면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겁재는 빼앗을 겁재에 재물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성의 돈 모으는 힘까지 누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격을 깨트리는 것은 논정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제가 나음과 왕성함을 만나서 더욱 여유롭게 복을 누린다. 겁재를 만나면 어둡게 가라앉아서 신음하게 된다. 관성을 보면 평생토록 사건을 야기시키고 나쁜 것을 누린다. 만약 칠사를 만나면 일을 처리하는데 성과가 적고 실패가 많다. 재가 왕성하고 일간이 쇠약하니 재앙이 깊고 복이 얕다. 자, 이제 격을 깨트리는 상황. 그러니까 정제격이 깨지는 상황이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일간이 강하고 왕성한 정제격이 격 구간에서 비겁과 겹칠 때. 그러니까 일간, 내가 강한데 그 정제격도 굉장히 왕성해. 그래서 내가 정제격을 잘 컨트롤해서 정제가 재성이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끌어오고 또 불리는 이런 상황인데 비견과 겁재하고 딱 겹쳐요. 그럼 비견과 겁재도 재성을 극하는 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팍 깨지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그 한살이 비겁을 이기지 억제하지 못하거나 또는 식상이 비겁 기운으로 바뀌면서 비겁은 재와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왕성하고 재가 쇠퇴하여 겁이 재를 나누어 빼앗을까 두려워하는 국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겁재가 재성을 누르게 되는 상황이 오는 이제 이런 경우 격이 깨지는 거고, 두 번째 반대로 재가 왕성하고 일간은 약해요. 나는 약해. 근데 관성과 칠사를 보면 왕성한 재가 관사를 낳고 일간을 공격해서 재앙이 깊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재가 관성이나 이제 칠살 그 관성 같은 경우는 평관하고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제 나를 누르게 되잖아. 관성이나 칠살이 이제 나를 누르는 거니까 이 재가 더 커져요. 커지면서 이제 관살을 낳으면서 나를 더 공격하는,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거지. 이제 그러면 재앙이 깊고, 내가 약해지면 계속 말씀드리죠. 재성은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 자, 그럼 정제격이 기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정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령이 재성을 얻은 형국에서 일간이 쇠약한데 인성을 만나 도움을 받으면 마땅히 불을 푼다. 예를 들어 먼저 인을 보면 오히려 겁이 재를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 이것은 일간이 약하고 이제 내가 약한 거죠. 그리고 재가 왕성한 명예형국 상황에서 인수가 나타나 일간을 도울 때, 이거 기뻐하는 부한령이죠. 기뻐하는 건, 자, 재성이 특히 이제 내가 약한 경우에 나를 생해줄 수 있는, 나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인수거든요. 인성. 그러니까 편인이나 정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강해지면서 재성을 컨트롤하게 됨으로써 재성이 이제 재물을 끌어모으게 되는 힘을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주구조상 재와 인의 위치에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성과 만나 부딪히고 깨지면 다시 또 일간을 돕는 능력을 상실하는데 재와 인의 순서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돼요. 재가 앞에 있고 인이 뒤에 있어야 복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인이 앞에 있고 재가 뒤에 있으면 인은 재로부터 손상을 입게 된다. 왜냐하면 대개 시가 기척점이 되므로 재가 연월에 나타나고 인이 시주에 나타나서 더욱 일간을 도와주고 유지되는 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연월 일시잖아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란 말이야. 그러면 재성이 연주나 월주에 있으면 좋다라는 거야. 특히 이제 월주에서 월령, 그러니까 월주의 지지죠. 가장 좋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인성이 나타나, 편인이나 정인이 뭐 일지나 일주나 시주에 나타나야지, 거꾸로 재성이 일주나 시주에 있고 앞에 뭐 연주나 월주에 이 편인 또는 정인, 인성이 와 있으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그래서 재가 항상 이 사주에서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기뻐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가 많고 몸이 약하니 몸이 운을 왕성하게 하여 영예롭게 여기며, 몸이 왕성하고 재가 쇠약하니 재가 본토를 왕성하게 하여 복을 생기게 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재성 객격은, 그러니까 정제격, 편제격 다인데, 제격은 자신과 재성 사이에서 자신이 강한지 약한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예요, 일간. 일간이 건강하고 왕성해야 재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재물과 부를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또 돈을 절약하는 본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성이 왕성할 때 일간도 왕성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왕성한 가운데서 일간이 재성을 컨트롤해야 재성이 돈을 모으고, 돈을 끌어오고 모으고 불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일간이 약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기 밑에 있죠. 만약 자신이 쇠약하면, 일간이 쇠약하면 병이 있는 사람처럼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을 방법이 없는 거와 똑같다. 먼저 병을 치료하고 돈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재가 많고 몸이 약하니 오히려 집만 좋아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다. 자, 그렇다면 이 병을 치료하는 약초봐. 그러니까 재성은 강한데 일간이 약한 경우 어떡하냐? 일간을 돕는 인수나 비겁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인이나 정인이 나를 생하거나 아니면 재성을 누를 수 있는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야 된다. 내가 약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기뻐하는 것은 재와 식신이 창고에 들어간 사람은 복이 두텁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공모를 바쳐서 명성을 얻으니 재의 창고는 낳고 왕성한 것에 머무른다. 재는 당연히 숨겨두기 때문에 재물은 숨겨두죠. 내가 모아둔 재물이 막 길바닥에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창고, 은밀한 창고에 딱 넣고 막 금고에도 넣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소중한 거. 이렇게 이제 재는 당연히 숨겨두기 때문에 창고에 감춰진 것을 기뻐하겠죠. 재성이죠. 은밀한 창고에 딱 모셔두는 거예요. 이때 재가 들어가 있는 창고가 낳고 완성하죠. 그러니까 그 창고가 생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이렇게 낳게 하고 더 불린다는 거죠. 낳게 하고 또 힘이 좋아야 된다. 왕성해야 된다. 만일 낳고 왕성한 땅에 거처한다면 공물을 바쳐서 생성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재물이 더 불어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창고가 허약하고 창고가 부실하면 도적이 훔쳐 들어와서 뺏어가겠죠. 그 얘기는 내 명예 형국에서 내가 일간이 강해서 재성을 잘 컨트롤해서 재물을 끌어모으고 불려놨는데 이걸 잘 간수를 할 수 있는 곡물 창고가 약해서 무엇인가에 뺏겨나가면, 즉 나쁜 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나쁜 일들이 생겨서 내가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논쟁제편에 재가 묘지 창고에 마주한다라는 부분에 따르면 일간과 재성, 재물창고 및 재물창고가 낳고 왕성한 곳에 머무르는 계절표를 나타낸다. 이거는 명리학이 발전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이론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특히 이제 맹의의 괴기설, 그러니까 이 점을 볼 때 이 음양오행이 음양오행을 통해서 이 사주라고 하는 이 명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기후라는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간이 이제 목화 토금수가 있죠. 일간이 오행에서 이제 목화 토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재성은 여기 이제 극하는 거죠. 목극토고요. 화극금, 토극수, 금금목, 수극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간이 극해야 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재 창고는 목일 경우에는 진, 화일 경우에는 축, 토일 경우에 진, 그다음에 금일 경우 미, 수일 경우에는 수료해야 되는 거고, 나음은 이제 이건 이제 계절이 보는 거예요. 낳고 왕성하다는 얘기는 계절을 보는 거예요. 그 계절. 그래서 일간이 목인 경우에는 낳는 경이 이제 가을 이어야 되는 거고, 왕성한 건 겨울에 동월의 계절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꺼리는 것은, 논정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가 낳고 몸이 왕성하고 두 가지가 서로 가지런하여 비견을 다시 보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비견이나 겁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비견이나 겁재는 재성을 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일간도 강한데 비견하고 겁재가 있어. 그러면 재성은 완전히 눌리겠죠. 이제 이런 건 별로, 재성이 좋아하지 않아요. 꺼리는 거죠. 일간이 몸이 강한 상황에서 비겁을 만나가지고 재를 나누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도 강한데 비견하고 겁재가 사주에 있어가지고 재물이 뺏겨지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재물을 뺏는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형제,
가족들에 의해서 또는 이제 흉사, 나쁜 일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재가 많고 몸이 약한데 또는 관의 고양, 즉 재가 왕성한 것으로 가서 재를 보고 기운을 훔쳐가므로 관이 몸을 이겨 노고를 생기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재난고관이 100가지로 나온다고 논정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일간이 약한 경우에 일간이 약한데 재는 왕성해. 이제 이런 경우에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거죠. 거기에 비견이나 겁재까지 있으면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재앙. 그래서 모두 몸이 약하고 재가 왕성한 경우를 꺼리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재성을 컨트롤하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되는 거, 내가 왕성해야 되고, 내가 나올 수 있어야 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를 컨트롤한다는 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물을 끌어오고, 그러니까 모으고, 쌓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돼. 근데 너무 또 거기에 또 이제 비견이나 겁재, 재성을 극하는 비견하고 겁재까지 있으면, 특히 겁재는 재물을 빼앗아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성해서 재물을 컨트롤해서 재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나가는 수가 많게 된다. 그 얘기죠. 자, 다음 20강에서는요, 격국책의 6번째 편인격하고 정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18강, 19강에서는 그 제격, 편제격과 정제격, 오늘 정제격은 특히 이제 편제격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그 돈을 모으는지, 그 정제격은 주로 그 길이 아닌 곳엔 가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이제 그런 유형의 제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